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워렌 버핏이 일본에서 종합상사 5개를 매수를 했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뜨겁죠. 이 부분과 관련된 어떤 워렌 버핏의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이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또 국내 종합상사들의 어떤 현황과 그러면 이제 이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오늘 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관련된 뉴스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 바로 회사죠. 이쪽에서 계열사를 통해서 일본 5개 종합상사 주식 5%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약 이토추 상사를 비롯해서 마루베니, 그리고 미쓰이물산, 스미토모, 다 아시는 뉴스의 내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금액은 약 7조 5천억 정도, 상당히 많습니다. 돈 많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 일본의 첫 상장사 투자고요. 추가로 지분을 한 9.9%까지 늘릴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지분이 늘려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일본의 주식 분위기, 그리고 또 그에 따른 종합상사의 주가도 같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부분들이 버크셔 해서웨이, 즉 워렌 버핏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동향을 한번 또 같이 살펴보게 되면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 즉 미국의 증권거래소에 신고한 포트폴리오의 흐름입니다. 이런 쪽의 동향을 봤었을 때 잘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총 약 한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6조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돈 많습니다. 90세 되신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저희도 분발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현재는 대부분이 미국 주식입니다. 애플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 네 종목이 전체 투자의 한 70%를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기업 쪽으로는 중국의 전기차 유리 BYD, 그리고 한국의 대구텍 같은 종목이 비상장사로 눈에 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워렌 버핏이 지금 일본의 종합상사 5개를 집중적으로 매입을 했느냐, 이 배경이 뭐냐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워렌 버핏이 자기 기준의 입맛에 맞는 투자 지표를 보여줬다는데 저희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5개 회사들의 평균적인 투자 지표를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이 적게는 2.3%대, 많게는 5%대,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또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한 배가 살짝 넘는 게 이토추 상사고요. 모두 다 한 배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저평가 고배당 종목을 워렌 버핏은 장기 투자한다. 보통 워렌 버핏의 좋아하는 기법 중에 무드셀라 기법이라는 게 있죠. 즉 과거 성서에서 나왔던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1000년 가까이 사셨던 분이죠. 그만큼 앞으로 장기적으로 저평가 주식을 사서 길게 끌고 간다, 이 전략에 딱 맞는 흐름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달러와 자산에 대해서 아무래도 영향력을 좀 탈피시키겠다.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은 지금 미국 주식으로 차 있죠. 근데 미국 주식을 봤었을 때 지금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달러 인덱스고요. 또 하나 엔달러 추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달러화는 가치가 점점 잃어가면서, 특히 연준의 공격적인 유동성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나오면서 달러화 약세가 앞으로도 두드러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 월봉이다 보니까 장기적인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 자산에서 좀 탈피를 해야겠다라는 관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일본의 엔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화의 하락 속도보다는 좀 밋밋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엔화의 강세 흐름들의 상대적인 측면들과 함께 안전자산 쪽에 대한 변화를 엔화 쪽으로 좀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워렌 버핏의 노림수가 됐다라는 쪽으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원자재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지금 기존의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금에 대한 의견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육면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오거나 평균적으로 배당을 주는 이런 쪽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등한시했죠. 근데
금 가격은 인플레이션 효과가 계속 이어지면서 한때는 온스당 2,060달러대가 넘어가는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거의 2,000달러대에 육박하면서 최근 들어서 계속 강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들도 워렌 버핏의 마음에 끌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금에 대해서 등한시하다가 지난 8월 14일 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캐나다의 금광회사죠. 베리골드 주식을 5억 달러 정도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금광에 대해서 특히 금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흐름들이 같이 부각되면서 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부분들을 같이 신경을 썼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의 종합상사도 뭐죠? 대표적으로 자원 개발을 주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뿐만 아니라 어떤 원자재 가격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질 거를 대비를 해서 이런 종합상사도 또 그 입맛에 또 맞췄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이 종합상사의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단기적으로 코로나19 사태라든가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 계속되면서 교역은 위축이 됐는데 주가는 이를 지금 반영하다 보니까 경기 민감 섹터 쪽에서 오히려 많이 위축이 돼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앞으로 개선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중국과의 변화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보게 되면은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한 대안 쪽으로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쪽도 추정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 때문에 아무래도 워렌 버핏이 선택한 종합상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딱 스타일의 고른 종목이다라고 보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류에 맞는 쪽의 변화가 같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봤었을 때 솔직히 국내 입장으로 보게 되면 솔직히 좀 억울하고 좀 아쉽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내 주식이 우리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지난 8월 말일날 기준으로 1조 6천억까지 뭐 비차익 모두 다 정리를 하고 한국을 떠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은 일본 주식을 사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솔직히 조금 국내 입장의 국내 투자자로서는 조금 배 아프고 아쉽죠. 그런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도 좀 뭔가 어필할 만한 모습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해보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관련돼서 국내 종합상사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냐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 국내 종합상사의 대표 주자들이 네 회사들이 나옵니다. 삼성물산부터 LG상사, SK네트워크스, 현대상사. 근데 올해 영업이익 기준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현대상사를 제외하고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살짝 개선되는 모습들과 함께 SK네트워크스는 훨씬 더 생각보다 개선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렇게 안 비싸요 라고 할 수 있는 배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PBR도 볼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산 대비한 PBR도 0.8배, 0.67배 상당히 싸죠. 어떻게 보면 앞서 일본에 관련된 종합상사들보다 훨씬 더 저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주식을 선택을 안 했다라는 얘기는 많은 걸 또 시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여기서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은 배당입니다. 지금 배당의 수익률이 현대상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3%가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주가치와 관련된 쪽을 중시하는 워렌 버핏의 입장에서는 배당이 좀 기준에 모자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일본 종합상사냐 한국 종합상사냐를 생각했을 때의 비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국내 또 종합상사들의 특징은 일본과는 조금 다르게 일본 쪽은 그래도 자원개발 쪽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큰데 국내 종합상사는 약간 좀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죠.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지주사 성격이 좀 강하고요. LG상사는 또 플랜트 쪽에 강점이 있고 SK네트워크스는 휴대폰 유통, 뭐 렌트카 사업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현대상사는 또 남북경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또 워렌 버핏이 생각하는 원자재에 대한 선호 쪽은 조금 더 떨어진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무래도 이런 국내 종합상사들은 워렌 버핏의 기준에 배당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원자재에 관련된 흐름들도 조금 더 만족을 못했겠다라는 쪽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국내 종합상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저평가가 뚜렷함에 불구하고도 어떤 경기 민감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을 아직까지 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앞으로에 대한 실적 흐름들과 변수로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쪽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확인하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또 컨택트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인기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워렌 버핏의 아이디어, 즉 싸고 배당도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저평가된 기업을 오래 장기 보유하겠다라는 기업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저 PBR이고
어떤 또 고배당주를 주고 그래도 그나마 꾸준하게 ROE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어떤 수익성도 받쳐주는 회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이런 쪽에 대한 기업들을 계속 찾는 것도 저희도 워렌 버핏 할아버지처럼 워렌 버핏 선생님처럼 따라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그런 변화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저희도 전략적으로 따라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과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없을까라고 했었을 때 한번 찾아볼 만한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을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평가고 고배당이고 그리고 모멘텀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두 종목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한국금융지주입니다. 요즘 최근에 카카오 관련된 쪽에서 저도 뭐 전화를 한 20통 가까이 받은 것 같은데요. IPO 열기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끝나고 나면은 다음은 뭘까요? 또 카카오뱅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IPO 기대감이 또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한국투자밸류죠. 이쪽에서 지분을 28% 갖고 있고요. 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기대감도 살짝 나올 수가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증시는 동학개미운동과 함께 거래대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하반기도 여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권사의 입장, 증권주의 입장 쪽으로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몇 가지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우상향 턴은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올해 예상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6배 그리고 또 PBR로는 0.7배 또 딱 맞죠. 게다가 배당 수익률 4.7%입니다. 그러면 고배당 그리고 또 저평가 그리고 자산 대비 저평가 모두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흐름이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최근에 주가를 봤었을 때 한 단계 레벨업 시도하고 약간 박스권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정권의 모습들을 마무리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 6만 원대 초반 정도면은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한 단계 레벨업 되는 직전 고점대 7만 5천 원대가 1차적인 목표가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카카오뱅크 관련된 얘기가 이슈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8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주목하면서 봐야 될 워렌 버핏이 선호할 만한 그런 어떤 지표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한솔재즈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모멘텀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종목이라고는 한다고 하더라도요. 주가도 보게 되면 좀 지지부진하죠. 그래도 인쇄용지, 산업용지 강점을 갖고 있죠. 게다가 국내나 글로벌 1위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게 가멸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신용카드 영수증을 뽑게 되면은 쭉 딸려 나오는 영수증 있죠. 이쪽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있는데 환경 호르몬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쪽을 보강한 어떤 대표적인 용지도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실적 관련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후에도 좀 꿋꿋한 모습을 보이다가 약간 소외된 경향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올해 실적은 생각보다 좋다 보니까 예상 PER이 올해 4배 그리고 PBR은 0.5배입니다. 상당히 저평가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냥 시세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조금씩 모아가서 어느 정도 나중에 빛을 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이런 식으로 부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팔겠다는 마인드로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싶고요. 게다가 또 만약에 시세가 그정 계속 재미없다라고 하더라도 배당을 노리면 됩니다. 배당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4.5% 가까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13,000원대 초반대 흐름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상황으로 보시면서 그 정도쯤에서 계속 줍줍이죠. 모아가는 전략들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직전 고점대인 15,500원대 한 16,000원대 부분은 충분히 저평가에 대한 논리와 함께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은 또 탄력을 가할 대표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쪽도 또 워렌 버핏의 아이디어 쪽에 맞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오늘은 딱 두 종목을 한번 골라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워렌 버핏이 일본의 종합상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와 함께 국내에서도 어떤 해당될 수 있는 워렌 버핏의 아이디어와 함께 관련된 종목도 이 종목도 쌉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종목 두 종목을 같이 소개를 해봐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어떤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어떤 가치적인 종목들의 접근들 그리고 그에 따른 방향과 종목들은 계속 언급드리면서 한 번쯤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그렇게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